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음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님 소식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만약에 김호중님이 사고 현장에서 바로 내려서 해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단순히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한 300에서 500만 원 사이, 그리고 보험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유엔에 우리 김정훈 씨가 현장에서 차량 사고가 났는데 먹은 것 같아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1천만 원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도 당시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사고를 마무리했다면 벌금형이 이 정도 나왔을 거로 봅니다. 간단히 김정훈 씨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룹 유엔 출신 김정훈이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SNS로 꾸준히 팬들과 소통 중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여기서 치상이란 뭘까요? 그 운전자가 다쳤기 때문입니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김정훈이 일주일 이내에 불복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정훈 씨는 굳이 재판으로 갈 필요 없이 빨리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김정훈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김정훈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SNS에서 팬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김정훈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여기서 경상이라고 하면은 아마 김호중 씨와 차량 사건이 난 것처럼 보통 전치 2주를 얘기합니다. 김정훈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 이에 김정훈은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문제는 김정훈의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1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에 무리를 빚었던 김정훈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대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고로부터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김호중 님도 재판이 이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아쉬운 건 뭘까요? 김호중 씨는 사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의해서 그 현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뺑소니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광드 씨가 제대로 된 정보만 있었다면 매니저한테 현장에 있으라고 하고 자수를 권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경찰서 가서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해도 됩니다. 수색영장이 없으면은 이걸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광득 대표는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는지 이거를 사건을 키우게 됩니다. SD 메모리 카드를 먹어버렸고, 근데 이것 또한도 어디에다가 폐기 처분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SD 메모리 카드를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 SD 메모리 카드는 작은데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과 검찰을 당혹해 한 거는 뭐냐면요, 바로 구리 호텔로 이동한 다음에 맥주캔을 4캔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도 이거를 김호중 법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음주를 하면은 강력 처벌을 한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뭘까요? 제가 서초동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 또 현직 판사분, 또 검사분, 물론 한 다리 건너서 여쭤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뭘까요? 이번에 김호중 씨가 계속 부정을 하면은 재판은 길어지고 그동안 구치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로는 2개월에서 많게로는 6개월 이상입니다. 대신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실형이 나올 확률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형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씨가 초범이고 상대가 많이 다치지 않은 전치 2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김호중 씨가 그 안에서 무더운 여름을 보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김호중 씨 관계자들이 SD 메모리 카드를 어떻게 했다거나 아니면은 아이폰 2대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은 간단하게 끝날 일입니다. 그러면은 구속 사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석 신청을 해서 일단은 가석방이 돼서 외부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짧게 37일 동안 그 안에 있었지만서도 연예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곳이 안 됩니다. 이번 일로 자숙을 하겠지만서도 저는 김호중 씨가 이번 일로 마음고생이나
아니면 구치소 안에서의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냐가 리스크 관리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소속사나 조난관 변호사 측에서는 끝까지 무죄를 추종하는 것 같은데, 물론 무죄가 나오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워낙 CCTV에 많은 것이 찍혔고 과학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정찬우 씨를 절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금 1억인 회사를 800억까지 그 이상으로 키워준 게 바로 김호중 씨고 김호중 씨 팬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김호중 씨가 어떠한 일을 겪으면 공중분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명의 매니저, 전담 매니저나 2명, 3명을 전담을 붙여도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800억이란 돈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됐습니다. 물론 제가 기자들한테 듣기로는 모든 게 정리되면은 최재호 씨를 중심으로 다시 개편돼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기자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지 됩니다. 저와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호중 씨 방송을 오래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있는 제 지인이나 많은 분들이 인정만 하면은 쉽게 집행유예로 갈 거를 왜 굳이 고생을 하면서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물론 모든 결정은 소속사와 김호중 씨가 내립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팬들은 마음들이 굉장히 아프고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요. 그 안에서는 영치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속사가 정신이 없었던지 영치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몇 명의 아리스 분들이 그 안에 영치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30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물론 호중 씨가 그거를 쓸지 안 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한 3일에서 5일 있으면 바로 정응이 됩니다. 그러면 소지들이 다가와서 뭐 필요한 거 없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때는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호중 씨 그 안에서 마음고생 안 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 편지를 보내는 분이 있는데 닉을 쓰시면 안 됩니다.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닉을 쓰지 말고 본명을 쓰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닉을 쓰면은 편지가 반려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중 씨 소속사가 다 문제래. 다 문제다. 대처를 못했다는 거야. 아니 김호중 씨가 막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권유하고 본인이 직접 나섰다는 정황이 다 있는데 소속사에서 다 대처를 못했대. 결과적으로 소속사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김호중 씨는 이번 부분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똑같은 방식이에요. 소속사가 잘못했고 김호중 씨가 술 먹은 거 잘못했죠. 근데 소속사가 대처를 다 잘못했어. 그리고 콘서트 같은 것도 김호중 씨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소속사에서 억지로 시켜서 막 어쩔 수 없이 한 거래. SBS 미디어넷이랑. 아니 김호중 씨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소속사 관계자가 더 불쌍해. 그 사람들은 그냥 일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 본인의 잘못도 아닌 일 때문에 처리해 주려고 하다가.